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 2분기 5% 이상 성장하여 금융시장의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5,226조 7천억 루피아를 기록해 1년 전보다 5.17%, 전 분기 대비로는 3.86% 각각 성장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통계청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년 전보다는 4.93%, 전 분기보다는 3.72% 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인도네시아가 금융시장 전망과 달리 5%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계 소비와 정부의 재정 지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 있었고 6월에는 학교가 방학하면서 가계 지출이 1년 전보다 5.23%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 가계 지출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또한 내년으로 임기가 끝나는 조코위 정권이 도로와 관계 시스템 확충 등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 지출도 10.62%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은 지난해보다 2.75% 감소해 부진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금리 인상과 세계적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둔화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경제 상황이 좋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각종 투자 결정을 보류하는 점도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이뱅크 인도네시아의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활동이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며 올해 5%대 성장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심태용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안정적이고 하반기에는 대선 운동까지 시작돼 인도네시아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며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 보니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 하반기 경제도 양호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했던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협상 개시 승인서 연장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LTP 기한 연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LTP를 발급받아 사업 참여를 위한 협상에 나선 지 약 반년 만이며 LTP가 없으면 사업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건설 사업은 동부 깔리만탄주 신수도 예정지 중 정부 핵심 구역 중심부 30헥타르의 1104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LH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해외 민관 합작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국토부 KCT 네트워크 사업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 구상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사업 기본 설계가 진행됐고 그 결과 LH는 지난 2022년 4월 사업협의 의향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LTP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LH는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건설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서를 낸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내 착공 후 내년 8월까지 준공을 요구하는 등 사업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말부터 지난 4월 만료되는 LTP 기한과 공사기간의 연장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청했으나 건설 투자자 모집 결과 등을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월 LH 측에 LTP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통보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최근 신수도 공무원 주택 사업의 담당 기관이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에서 신수도청으로 변경되면서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LH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제44차 아세안 의회연맹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부엉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지원해준 데 대해 베트남 측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의 지속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후에 의장은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아세안 내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과 후에 의장은 기존 공급망 유지를 위한 협력과 함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어업 항해 등 새로운 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향후 각급 대표단 교류를 비롯해 양국이 체결한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140억 달러에 이른 것을 평가하며 2028년까지 교역액을 15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STX는 이사회를 열고 술라웨시 지역 니켈 광산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술라웨시 지역 광산은 매장량이 2억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광산입니다. STX는 올해 연말까지 광산 운영사와 생산을 위한 정밀 실사를 완료, 내년 1분기 생산을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STX는 해당 광산 니켈 생산량의 100%를 운송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광산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STX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의 광산 개발권, 채굴권, 운송 및 판매권 등 니켈 원료 공급의 밸류체인 전 과정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광산에 대한 신규 개발 인허가를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STX의 근본 개발 광산의 지분 확보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술라웨시 지역 광산 인근에는 페로니켈, 니켈 수산 화훈합물 등 2차 전지 배터리 원료나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는 공장과 재련소만 10여 곳이 운영 중인 오로알리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관련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한편 STX는 니켈 매장량이 1.5억 톤 수준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지분을 이미 보유하여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STX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기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 더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전기전자제품 제조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합니다. 지난 7일 김현철 KTR 원장은 인도네시아 국가인정기구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퀄리스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인증에 필요한 일부 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기계, 조명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제조기업은 인도네시아 강제인증인 SNI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일부 시험을 KTR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KTR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과 협력해 인증 업무를 직접 진행해 현지 기관 섭외 및 심사 지연 우려 등의 부담을 덜고 인증 획득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KTR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시험 인증기관인 수코핀도를 방문, 전기전자, 화재안전 및 환경산업, 할랄 인증 획득 등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시험 인증 업무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아세안 핵심 수출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과 다양한 분야로 협력 관계를 확대 중이라며 특히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은 수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중점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의 개통이 2023년 8월 중후반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지난 3일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수도권 LRT 시승 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일반 대중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디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참여시켰으며 LRT 설계 시 적용 가능한 표준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전철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지난 31일 국영기업부 차관이 꾸닝안과 갓돗 수브로또 거리를 연결하는 교량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차관은 이러한 실수는 건설회사와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 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은 2019년 착공해 2023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연됐고 현재는 안전 문제로 인해 개통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의 개통은 자카르타 수도권의 교통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에젯 항공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세 번째 직항 노선인 호치민 자카르타 항공편을 신규로 취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취항된 노선은 비에젯의 최신형 항공기로 주 7회 운항하며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매일 9시 35분에 출발해 자카르타에 12시 30분에 도착하고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13시 30분에 출발해 호치민 탄손역 국제공항에 16시 40분에 도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발리, 호치민, 하노이 간 항공편을 증편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편을 주 84회 운항할 예정이며 이러한 직항 노선은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객 모두에게 원활한 여행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에젯 항공은 저렴한 항공 가격은 물론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비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항공편의 스카이케어 여행사 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에젯 항공부사장은 비에젯 항공은 호치민, 자카르타 직항 노선을 개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간 직항편이 늘어날수록 원활한 여행, 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풍부한 기회가 창출되고 양국 간 무역, 관광,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